안녕하세요, 치호입니다. 오늘 올리는 영상은 입문하시기 전에 한 10가지 정도의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봤어요. 소개를 해보자면 21년도부터 지금 26년도까지 약 5년 동안 미용을 하고 있고 맨즈 헤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용사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자격증부터 따야 됩니다. 미용사가 되려면 미용 국가 자격증 또는 면허증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되면 면허증은 신청을 하게 되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용 국가 자격증을 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질문 두 번째, 미용학원은 꼭 다녀야 하나요? 저는 다녀야 한다고 생각해요. 미용학과 또는 미용학교에 진학하시지 않는 분들은 미용학원을 다니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가 자격증 시험이 각 과목마다 시험을 보면서 점수를 총합해서 이제 커트라인 점수를 넘겨야 합격을 하는 시험인데, 예를 들면 펌을 할 때 롯데를 놓치거나 밴딩을 다르게 하면 감점이 되겠죠. 이제 그런 건 혼자서 터득하기는 어렵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미용 학원에 다녀서 세세한 것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질문 세 번째, 미용사 자격증은 어떻게 따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필기, 두 번째 실기, 이런 이제 순서로 진행을 하게 돼요. 필기 시험을 따야 실기 시험을 치를 자격이 됩니다. 이제 저도 시험을 봤는데 저는 실기보다 필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단순암기에 되게 취약하기 때문에 필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필기는 이제 보통 시험 책자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달달달 외우면 다 통과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실기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을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엄청난 연습량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남기려고 찾아봤는데 요새는 이제 종합 미용 면허증이란 게 있대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도 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따도 되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국가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현재 미용실도 다 국가 자격증 꼭 필요로 하니까 어쨌든 미용사 자격증은 따셔야 합니다. 질문 네 번째, 디자이너가 되기까지 보통 몇 년이 걸리나요?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다 다르다. 그래도 어중뛰게 말씀드리자면 약 2,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지역마다 또 브랜드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늦지 않고 잘 따라오면 더 일찍 승급할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뒤처지게 되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것 같습니다. 질문 다섯 번째, 월급은 얼마 받나요? 이것도 다 다른 것 같아요. 파트너분들, 이제 인턴분들이죠. 인턴분들은 미용실에 상의를 해서 제시해준 월급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 디자이너 분들은 보통 정착지원금, 기본급이라고 하는 시스템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거 다 이제 미용실마다 다릅니다. 질문 여섯 번째, 미용은 손재주가 없어도 할 수 있나요? 저는 답을 네, 그렇지만 있으면 훨씬 좋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저는 미용을 기술직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미용사는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여성분들만 봐도 알 수 있는 게, 미용실 가셔서 담당 선생님과 이제 머리를 자르는 동안 대화도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도 푸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머리를 함으로써 기분 전환이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제 미용실의 순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을 보면 이제 머리만 잘 자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보다는 뭔가 인간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명목상으로는 기술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재주가 있으면 훨씬 자기의 기술력을 높일 수 있으실 거예요. 질문 일곱 번째는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미용실 취업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미용분들은 이제 헤어인잡이라고 그런 플랫폼에서 많이 찾아보시고 면접을 봐요. 지금도 아마 그러실 텐데, 요새는 인스타그램으로 또 많이 찾아서 면접을 보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추구하는 머리를 하시는 분들의 이제 밑에 들어가셔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또 공고문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면접을 보곤 하십니다. 질문 8번째. 미용사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인가요?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서비스 정신, 두 번째는 끈기, 세 번째는 자기 통제력. 서비스 정신은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생겨진 직업이 미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은 항상 탑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직업 중 하나가 미용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정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끈기. 미용이 되게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 놀 때 참고, 쉬고 싶을 때 참아서 연습을 또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되게 고독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슬럼프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순간들을 잘 끈기 있게 이겨내셔야 미용을 오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통제력은 조금 많이 주관적인 생각인데, 저는 이제 애초에 위랑장이 조금 약한데 출근 전날에 과음을 하게 되거나 이제 자기 관리를 못하면 다음날 일에 대해 집중을 많이 못해요. 이제 다른 미용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용사가 이제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정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날이 꼭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고객님의 머리의 퀄리티도 떨어지고 집중을 좀 많이 못하게 되니까 출근 전날에는 좀 자기 통제력을 많이 발휘시켜서 자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술은 거의 먹지 않고 있습니다. 질문 9번째. 미용사가 되기 전 꼭 알아야 할 현실은 무엇인가요? 이것도 한 크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남들 쉬고 싶을 때 쉴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손님들이 시간이 나고 한가로울 때 방문하시는데 대체로 그 주말이나 공휴일인데 미용업계 사람들은 그때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남들 쉴 때 쉴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격증 딸 때도 시간이 필요하고, 인턴 시절 때도 시간이 필요하고, 디자이너 때도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해야 돼요. 뭐 자격증 취득할 때는 무릎이 많이 아파올 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인턴 때는 수많은 샴푸와 서브, 그리고 퇴근 전후로 하는 연습,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 때는 고정 고객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더 발전된 기술력과 마케팅이 필요로 하기에 이제 이 일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공부하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관계 폭이 많이 좁아졌어요. 이거는 이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많은 연습을 하려면 시간에 또 연습을 해야 됐고, 그리고 주말이나 공휴일에 아예 쉴 수가 없으니까 모임, 결혼식, 청첩장 모임 뭐 등 공휴일이나 주말에 참여할 수 있는 행사들은 거의 가지 못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잘 조절하시고 내외적으로 부담이 덜 된다면 해당되지는 않으실 겁니다. 네, 오늘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미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영상 많이 남길 거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을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